플로트 속성은 요소가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서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넌 속성 값은 플로팅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레프트면 왼쪽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고 right면은 오른쪽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쿼트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 플로트로 right를 줬죠. 그러니까 이 p 태그가 body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p 태그가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쭉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p 태그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요소의 width 크기가 항상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폭을 차지할지를 지정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width 속성에 175 픽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죠. 여기 있는 p 태그 좀 여기에 헤더 h1 태그에 가려서 좀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이 p 태그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트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 플로트는 right를 주고요. 그 다음에 width 속성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 175 픽셀을 지정해 주도록 하죠.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 이처럼 p 태그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p 태그 요소들은 정상적인 흐름을 쭉 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면은 각 요소를 나란히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 태그에서 플로트의 left를 지정하고 있고요. width는 230 픽셀로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p 태그에 이 값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p 태그 요소의 컨텐츠들이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0 픽셀 꼴 갖고 있는 p 태그 요소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란히 채워지게 되는 거죠. 창의 크기를 벗어나면 다음 행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Place Side HTML을 열어서 이 HTML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 로드 해보면은 현재는 이제 p 태그 요소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나열돼서 표시하고 있죠. 이 p 태그들을 이렇게 가로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place size style.css에 가서 p 태그 속성에 float left 그다음에 width는 230 픽셀 이렇게 지정해 주기로 하죠.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p 태그 요소들이 가로로 쭉 나열되고 있죠. 여기만 이 태그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네요. 그 이유는 p 태그의 컨텐츠가 그 이전의 컨텐츠의 높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p 태그가 거기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클리어 속성을 사용을 해서 다른 요소가 자기보다 왼쪽 또는 오른쪽 또는 양쪽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 속성에 넌을 지정하면 자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다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left를 지정하게 되면은 자기 왼쪽에는 어떠한 요소도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다음에 right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자기 오른쪽에는 어떠한 요소도 오지 못하게 하겠다. 또 both 하게 되면 양쪽에 왼쪽 오른쪽 양쪽에 어떠한 요소도 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클리어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 클리어 속성에다 left를 줬어요. 그러면 이 p 태그 왼쪽에는 다른 태그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태그가 맨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태그 요소 왼쪽에는 어떠한 요소도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p 태그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p 태그에다가 클리어 속성에다가 left를 지정해 주는 거죠. 저장하고 페이지에 새로 고침하면 이처럼 p 태그가 가장 왼쪽에 옵니다. 이 p 태그 요소 왼쪽에는 어떠한 요소도 올 수 없으니까요. HTML 문서가 고정폭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다면 width 속성의 각 요소의 폭을 지정할 때 이처럼 절대 크기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아티클도 절대 크기를 사용하고 있죠. 반면에 가변폭 레이아웃을 갖는다면 각 요소의 width 속성에는 상대 크기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여기도 31.3% 사용하고 있고요. 한번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아웃 HTML에서 여기에 헤더 태그가 있어요. 그 헤더 태그는 h1 태그와 nev 태그를 포함하고 있죠. nev 태그는 ul 태그 안에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태그가 지금 오고 있고요. 메인 태그는 하나의 섹션 태그를 지금 가지고 있죠. 이 섹션 태그는 하나의 div 태그와 3개의 아티클 태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태그는 p 태그를 포함하고 있죠. 이 div 태그의 id 애트리뷰트 값은 피처고요. 아티클 태그에는 첫 번째는 컬럼1 클래스 애트리뷰트, 두 번째는 컬럼2, 세 번째는 컬럼3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각각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푸터 태그가 오고요. 푸터 태그는 p 태그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링크 태그 안에 fixedstyles.css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fixedstyles.css를 보면은 여기 CSS 속성에서는 body 태그의 width 속성에는 960 픽셀을 지정하고 있고요. article 태그의 width에는 300 픽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yout.html을 웹브라우저에 로드해 보면 여기에서 바디 태그의 위스에 960 픽셀을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모자르고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의 크기를 이렇게 충분히 확보해줘야 전체 컨텐츠가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리퀴드 스타일 속성에는 지금 바디 태그의 위스 속성에 90%를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티클 태그의 위스 속성에는 31.3%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할을 딱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아웃 HTML에서 CSS를 픽스드 스타일 대신에 리퀴드 스타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브라우저의 크기가 좁아지거나 넓어질 때 그때 레이아웃이 가변적으로 변경되고 있죠. 이처럼 레이아웃이 브라우저의 크기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반응형 리스폰시브 웹 또는 적응형 어댑티브 웹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모바일에서 데스크톱까지 화면의 사이즈가 제각각인 다양한 기기에 일정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것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형 또는 적응형 웹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죠. 그러면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CSS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단계는 웹표준의 마지막 단추인 자바스크립트를 익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으로 넘어가서 반응형 웹 또는 적응형 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CSS 기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